자, 51번부터 60번까지 보겠습니다. 50번, 60번은 이제 물권의 이제 파트인데요. 일단은 50번, 60번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10개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으면 기출문제를 가지고 8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쉽게. 한번 볼까요? 자,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 일단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많이 활용이 되지 않지만 이상하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잘 나와요. 그런데 점유자 해복자 관계가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다른 강사님들 책이나 교재를 보게 되면 명쾌하게 쓰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핵심을 잡아서 제 기본과에서는 좀 나름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점유자 해복자 관계 설명 옳은 것은 답은 쉬웠었습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멸실된 경우죠. 201조에서 203조까지 문제인데 점유자 해복자 관계는 어떤 경우죠?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213조에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점유자에게는 이 물건을 점유할 본권, 권한이 없는 경우에 즉 소유자가 점유자한테로 213조 물권적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점유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부수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201조, 202조 3조입니다. 이게 어느 측면에서 나오는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포인트는 이죠. 타주 점유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악이냐 선의냐 나누고 선의할 때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 나눈 경우가 있는데 쉽게 설명했었습니다. 타주 점유는 무슨 얘기냐면 타주 점유는 그 자체가 소유 의사가 없는 거고 그 의사는 뭐냐면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고 한다 반환을 요청하게 되면 반환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타주 점유라는 얘기는 점유할 권한은 있는데 임차권, 지상권처럼 전세권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돌려준다면 보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 점유자, 비록 선이지만 타주 점유자일 때는 선량한 관리자 실무로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현존하는 게 한 대에서 배가 아니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악의 점유자는 책임 있는 사유니까 과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통상의 필요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점유자 해복자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을 하는 게 다른 조문이 있어요. 760조 이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그 조문과 비교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악의 점유자가 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또 기출 33회였어요. 작년 시험만 문제지만 풀고 들어왔어도 맞힐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은 기출지문이었는데 유익비 상환청구죠. 허위하는 경우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행지체로 매매가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할 때 원상 회복 위에도 별도로 규정이 있다. 그래서 특칙이다. 강조했던 거. 요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은비의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거. 요 내용들은 다 기출이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민법상 합유. 이 또한 기출문제만 자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었고요. 자주 기출이 됐던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틀린 것은 항상 공유라 비교했죠. 권리는 전부에 미친다. 당연한 거고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물 분할 청구과 비교해서 항상 기억을 하는 거죠. 왜냐면 설명할 때 합의의 성격이 뭐죠? 조합이죠. 조합은 특별한 목적이 있죠. 조합의 개념 제가 설명할 때 공유와 다른 건 왜 공유 지분은 자유를 처분할 수 있지만 합의는 왜 그렇냐면 동업관계. 동업관계면 누가 동업자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공유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공유한 그 성격을 묻지 않습니다. 누가 갖고 있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조합은 합의는 제가 동업계약이다, 조합이다. 근데 동업계약은 누가 동업자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징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청구하죠. 분할을 하게 되면 조합 목적 달성할 수 없죠.
또 하나, 합의자주 일행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합의자주 일승계한다. 그렇지 못한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일 때 그 사람을 동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자,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합의자는 전원 동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는 바로 동업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거다. 참고로 답은 3번이었는데 이거는 기출 27회였습니다. 10개년도에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대로 공부했으면 말로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항상 중요하죠. 자,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교환으로 이전 등기 청구권. 교환은 계약이다. 계약에 기초한 이전 등기는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물권적 채무권과 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그 성격을 개념적으로 아셔야겠죠. 물권적 청구는 소유자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것만 아셨으면 이제 아시면 교환은 계약이라는 거. 이렇게 쓰면 답이 금방 보이겠죠. 자, 점유지도시 완성이란 이전 등기 청구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 기출 지문이고요. 5번과 비교해서 다만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 양도 때는 다르다고 했죠. 요 2번과 5번은 비교해서 강의할 때 강조하는 내용들이고 자주 기출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X죠. 5번 매매란 이전 등기청 양도는 특별 사정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 그렇지 않다. 채권 양도는 기본적으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만 매매란 이전 등기 청구 양도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그 지 당사자가 누구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통지만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뭐다 승낙이 있어한다. 이게 중요하게 2번과 5번이죠. 신뢰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하지만 점유지치 왔을 때 이전 등기청은 점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 이 부분 강의할 때 대부분 비교해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게 틀린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식하고 있는 상 매수인의 이전 등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주 출제된 지문이죠. 우리 소멸시효가 민법 총칙에서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 관련해서 언급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기출 32에 그대로 나왔어요. 기출문제 몇 년치 거 풀어봐 32에 풀었다면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점유치트 완성이란 이전 등기 청구는 계속되도 시효 소멸한다? 그렇지 않다. 점유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기출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요. 기출 31이에요. X예요. 근데 언제 나왔다? 31이에요.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할 때 소유권 파트에서 배웁니다. 소유권 파트에서 213조, 214조죠. 213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에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 그렇게 배웁니다. 214조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정보 중이죠. 그런데 저당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게 뭐죠? 213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그한 가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점유자입니까? 점유자가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당권 이거는 이제 답을 찾기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출 30인에 유사하게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볼까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자, 요 부분이 이제 35회 때 요 지문이 많이 나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저도 이제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이 지문이 이렇게 자주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35의 특징은 이 파트너랑 이제 80번에서도 이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에 따르는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1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2번을 몰랐더라도 답을 맞히는 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14자에게 방해 배제 비용을 정했다. 우리가 214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때 방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기출로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미등기 무허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등기 무허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방해를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미등기잖아요. 방해 물권적 청구는 소유권자였는데 법률상 소유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공부할 때 법률상 소유자를 강조했던 부분이고 자주 출제된 부분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거다. 항상 뭐죠? 과거의 것은 과거에
방점을 찍겠으면 뭐지? 이거는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 자체도 54번도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5번 이제 점유취득시효. 자, 점유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은 좀 낯설었을 거예요. 구구재산 중 일반 재산이 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 완성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일반 재산이 점유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질문 뭐죠?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게 행정실손으로 변경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좀 우리가 10개년 동안 출제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가 되겠죠. 그럼 다음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 명의는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게 이제 기출 24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요. 점유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상대방이다. 근데 거기 앞에가 뭐죠?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24에 기출됐던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상 정도 상권이 아니더라도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소유자 상대로 기출 24에 나왔던 거고요. 3번은 시효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의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봉의자는 점유자에 대한 점유료한 부당이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취득 시효 완성 효과는 소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어도 그렇지 않다. 점유취득 시효 완성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등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강의할 때. 시효 완성제 부동 압류 등은 시효를 중단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다 수업 시간에 제가 기본 강의를 했을 때 기출 지문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영어권 세무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1번은 뭐냐? 요거는 X입니다. 행정재산 때. 사실 이제 기출 16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2번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셨다면 충분히 봤을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민법 제87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상속인은 우리가 187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물권의 취득이나 물권의 이전이나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가 원칙이지만 187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배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상속이죠. 상속인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건 쉬운 질문이죠.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강제 경매는 언제 취득하죠? 매각되고 완납시다. 여기까지는 쉽게 답은 OX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하는 하해 조소에 기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수험생들한테 낯선 지문입니다. 다음 볼까요? 신축. 신축하면 대표적인 예잖아요. 별도의 등기 없어도 취득한다는 거. 따라서 소급하게 되면 4번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 4번 지문이 익숙치가 않더라도. 왜냐하면 1, 2, 3, 5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잖아요. 기출된 부분도 있었고. 근데 하해 조서는 뭐냐면 화해 계획을 먼저 세 가지 얘기합니다. 화해 계획은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각자 양보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합의니까 하나의 계약에 불과합니다. 이게 화해 계약인데 화해 조서는 뭐냐면 법정에 출석을 해서 판사님 앞에서 저희 사이에 이런 분쟁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신청서를 내게 되면 하나의 하해 조서가 생겨요. 하해 조서. 그게 하해 조서입니다. 이게 뭐라 하냐면 재소전 화해 조서라고 합니다. 조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내게 되면 판사님 보고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당사자 이 내용도 화해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화해 조서가 만들어져요. 그럼 어떤 효력이냐면 판결의 효력이 있어요.
판결의 효력이 있는데 이거는 형성 판결의 이행의 문제입니다. 좀 그래서 낯선 화해 조서라는 용어 때문에 좀 마치기 이 지문 자체가 좀 낯설 수 있지만 우리가 1, 2, 3, 5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4번의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관련해서 유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판결 형성 판결을 제가 강의를 할 때 형성 판결 대표가 뭐였죠? 공유물 분할이었어요. 공유물 분할이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예다. 근데 시험은 공유물 분할이 판결이 아니라 판결은 이제 형성 판결에 해당되는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역시 형성 판결과 동일하게 보고서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지. 근데 대법원 판례는 조정으로 성립된 경우는 별도의 등기 필요하다는 게 특색이 있었고 그 부분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 57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게 참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푸는 문제예요. 대표적 볼까요? 물건지의 재산권은 물건에 객체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뭐 할 때는요? 지상권.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죠.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저당권 물건이죠. 지상권, 전세권 물건입니까? 물건 이외의 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제한 없이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다. 물권은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지역권이나 저당권 할 때 그 지역권이 갖고 있는 특성과 저당권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저당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지역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그런 개념적으로 설명했었으면 들었다면 당연히 맞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권은 등기 규칙에 의해서 상쇄될 수 있다. 자, 물권 법정주의에 있는 겁니다. 즉 법정주의에서 그 법이란 건 법률이라고 했죠. 그럼 규칙 문제였습니다. 그럼 규칙은 법률이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이 법령,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이런 개념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번 자, 구분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잘못 표시되면 면적목과 소개 보증 말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사실 요 지문도 낯설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답 맞히기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요 지문에 대해서는 나머지 4번과 5번 같은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한 필지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해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X예요.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일부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공부할 때 알죠. 저당권 할 때 가능한 게 불가능하고. 그 다음 5번 기술적인 자주 나오는 거예요. 기술적인 착오로 토지는 기본적인 지적도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잘못된 경우는 뭘 기준한다? 실제 경계선을 기준한다. 자주 출제된 지문이었어요. 4번, 5번은 기출문제였어요. 그럼 4번, 5번은 답이 틀렸던 거 알 수 있어요. 1번 제꼈죠. 그러면 2번과 3번의 이제 둘 중 하나인데 물권 법정에서 법률의 개념을 알고 계셨다면 이게 틀렸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을 지문을 몰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2번,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틀리라는 지문이죠. 이거는요. 말소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뭐냐면 경정등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부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 배우셨을 거예요. 경정등기와 뭐죠? 원시적으로 일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잘못된 게 있을 때 바로잡는 방법이 경정등기예요. 이거는 경정등기를 하는 겁니다. 보존등기 말소가 아니라 말소는 그렇지 못한 경우죠. 이제 경정등기의 개념을 알아야만이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올지는 좀 퀘스천 마크고요. 자, 58번 전세권. 자, 옳은 것은 설정된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아니죠. 뭐가 있죠? 전세금 지급이죠. 법조문이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목적물 인도의 성립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적물 인도가 점유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점유를 상대방이 넘기는 게 뭐가 있죠? 지상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잖아요. 전세권도. 그런 경우 인도 성립 요건인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에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기출 31회예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었다면 주된 권리와 종대 권리가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된 권리에 종대 권리 처분에 따른다. 그 개념을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이죠. 제가 그 설명할 땐 저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31회 때 기출됐기 때문에 쉽게 맞힐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의 사유승인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권법 정지할 때 공부할 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출이 됐습니다. 전세권 설정된 특별 사정 없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이다. 수선은 뭐 누구한테 있죠? 임차권과 임대차 계약과 다른 점이죠. 전세권자에게 있다는 거. 이것도 기출이 됐던 겁니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은 또 자주 출제되는 거죠. 전세권 이를 등기 안 해도 1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전세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별도의 갱신돼서 별도의 등기하지 않더라도 전세권 선정자뿐만 아니라 전세권 원조부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상태에서 대항할 수 있다. 지금 전세권을 주장했다. 그거 되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기출이 됐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59번. 자, 을은 갑과의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갑 소유 X 토지에 저는 항상 이렇게 지상권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합니다. 갑 소유 X 토지 거기에 지상권 취하는 게 플러스예요. 어차피. 그러면 누가 있죠? 을이 지상권자다. 왜냐면 그 다음에 그 지상의 지상권자는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죠. Y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을 소유. 이렇게 써놓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을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 건물의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을은 Y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금은 이제 Y 건물 소유권만을 넘기는 거고요. 을은 이거는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자,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은 양도하는 게 자유롭게 지상권만 양도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지상 양도할 수 있다. 이거는 기출이 됐고 언제 되냐면 이제 기출 29회에 두 가지 주면은 어떤 거 하면 되냐면 지상권은 물권이다. 물권은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만을. 그게 아는 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Y 건물 소유권이잖아요. 근데 Y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은 어떤 관계가 있다? 주된 권리. 주종물 이론이 있는데 주된 권리와 종대 권리의 관계가 있고 주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주된 권리 처분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된 권리는 함께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별한 배작을 했다면 배제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개념 알겠으면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됐습니다. 기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지문 자체 59번은 되게 개념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문장 자체가 낯설 수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느낌상. 현실에 그런 일은 없어요. 이 건물 소유권 넘겼는데 지상권 안 넘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철거된 운명에 있거든요. 이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좋은 겁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 그걸 알면 이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억 리을은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이거 지료지급 약정이 있음에도 을이 3년분의 지료를 지급하면 2년분 이상의 지료를 납부하자면 지상권 소멸 청구권 되게 중요합니다. 지상권 설정자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내용을 되게 풍부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기억 리은 이거 5번이 답입니다. 이건 기출 26회예요. 따라서 10년치 기출 문제만 제대로 공부했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60번 지역권.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역 분류 양도할 수 없다. 개념적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 물권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원칙이 있지만 제가 이유 설명했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할 때는 이를 취득하면 취득한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통일지역권을 지정하는 자는 통일의 편에 어느 요역지에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이 1, 2, 3번 다 지문들 다 출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요역지 불법 전이자 통일지역을 취득했다? 없다. 틀린 의미죠? 이거 언제 되냐? 기출 30회 때입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이었습니다. 5번도 계속되고 표현되는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심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알고 있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물권 파트인데 51번부터 60번까지는 8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겠습니다.